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티모시의 굿뉴스 1부에 이어지는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지난주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뉴스에서 뽑아왔습니다. 키워드는 로빈훗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활을 쏘며 돌아다니는 친구가 왜 경제 뉴스에 키워드로 등장을 했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 그 로빈후드 맞습니다. CBS 뉴스는 로빈후드가 SEC로부터 사용자들을 미스리딩한 혐의로 $65 million 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스리딩했다,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실수로 혹은 고의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의미입니다. SEC, 즉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로빈후드 측이 자신들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고객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로빈후드 측에 벌금을 부과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비용? 로빈후드는 수수료 없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며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로빈후드는 수수료가 없다고 말합니다만 공짜로 주식 거래를 하게 해주면 이 회사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활만 쏘는 걸로는 입에 풀칠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는 PFOF라는 방식, Payment for Order Flow 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주식 주문 정보 판매? 주식 주문 정보 판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는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들의 주식 거래 주문을 이제 대형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들한테 넘겨서 주문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그런 커미션을 받고 있었는데,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PFOF의 가격 때문에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문이 이제 다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들과 직접 거래한 사람들의 거래에 비해서 턱없이 나쁜 가격에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SEC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로빈후드 사용자들은 총 한 $3,410만 정도의 비용을 더 치러야 했다고 하네요. 사실 로빈후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주식 거래를 이제 마치 게임처럼 만들어서 초보 투자자들의 위험한 투자를 부추겼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께서 가끔 저한테 로빈후드를 포함해서 비슷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쓰기 편하니까 그 팀씨가 조언해주는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심지어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모양이 더 이쁘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속쓰려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인분들, 특히 그때 제 말씀에 이렇게 말 안 들으시는 지인분들, 아주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본심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시작하실 때는 저는 이제 이 땡땡땡땡 사이트나 피 땡땡땡 그런 메인스트림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회사들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만 이게 처음에 디스클로저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 자유 선택이라고 했었구나.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제 추천은 큰 의미가 없죠.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런 거 해주시면 이게 너무 광고 같아서 안 하려 그런 건데, 이 대장님께서 이제 꼭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셔서 제가 너무 티나지 않게 뉴스 중간에 넣어보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불입니다. 불. 아까는 이제 활 쏘는 그 아이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웬 황소타령이냐? 사실 이게 제가 저희 회사에서 매년 진행하는 이제 그 청소년 재정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했었다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이런 뉴스 모음들 같은 것도 청소년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눈높이를 좀 맞추었으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불이냐? 이게 사실 인더스트리에서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를 본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불이죠. 뉴욕에 가보시면 이제 황금빛으로 아주 떡칠을 한 황소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왜 미국의 그 주식과 경제의 중심지에 소가 있느냐? 네, 이 황소는 공격할 때 뿔로 이렇게 들이받아 올리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그 마켓의 상승 곡선이 소의 뿔처럼 들어 올려지는, 즉 상승장을 의미하고 하락장을 의미하는 동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컨텐츠에 또 뽑아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승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에드워드 존스의 이제 CFA, 크레이터는 지난주 주식시장을 황소시장으로 만든 원인을 백신 출처에 따른 더 밝은 장기 전망과 연내 2차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듯한 긍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단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제 유가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고 확산되는 코로나 케이스로 인해 새로운 이런 활동 제한들이 등장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탄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900 빌리언 규모의 구조 법안이 팬데믹의 반대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주요한 서포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등락을 반복한 2020년 12월 셋째 주 주식시장이었지만 장을 마감한 금요일 모든 주요 미국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마감이 되어서 이번에는 제가 키워드를 황소, 불, 즉 상승장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2020년 12월 셋째 주 제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키워드는 테슬라입니다. 이게 사실 테슬라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아서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그 스탠다드 앤 포어스 500에 이름을 올리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로이터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테슬라는 시가총액 $600 빌리언을 돌파하며 스탠다드 앤 포어스 500의 이름을 이제 올리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바로 전 18일 금요일에는 이제 주당 $69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21일부터 테슬라는 Apartment Investment and Management이라는 회사를 대체하면서 S&P 500에 편입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편입으로 알려졌네요. 네, 현재 이 S&P 500에 벤치마킹 되어 있는 자산이 전체 $11.2 트릴리언 정도인데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중에 사실 $4.6 트릴리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는 인덱스 펀드, ETF 펀드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 $4.6 트릴리언 정도의 지수 연동 펀드들의 그런 포트폴리오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약 한 $80 빌리언, 한 $800억 정도가 테슬라의 주식을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테슬라의 주가는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겠죠. 하지만 이에 따른 이제 마켓의 유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달이죠.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Tesla stock price is too high, IMO, in my opinion. 즉, 내 생각엔 내 회사의 주식이 너무 높은 가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트윗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직후 테슬라의 주식은 무려 11%나 떡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1년의 순이익과 비교해서 170배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중 가장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과 주의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셋째 주 제가 제 마음대로 준비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 네,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6가지 키워드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에 오늘 제가 고른 6가지 키워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하기 힘든 사실인데 이 대장님께서 여러 번 거듭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 사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알람 설정, 이런 거를 통해서 제 멋대로 뽑는 키워드에 네, 기가 막힌 이 타이밍에 저희 집 강아지가 짖었습니다. 네, 제 소리가 강아지 소리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제 멋대로 이 뽑는 키워드를 통한 뉴스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혹시 제가 더 신이 나서 분기별로 이번 분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왜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갈 때 가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괜찮잖아요. 응? 뉴스 듣기 딱 좋은 날씨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키워드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를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